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미국 내에 한국 유학생들 혹은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은 체크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함부로 일을 하다가 불법 취업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은 최근에 집에서 닭을 키우기에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짚어봅니다. 한국의 은퇴자들의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라서 웃고 있는 한국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부자 중에서 10명 중에 8명은 금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 내용, 금 다음에 무엇을 선호하는지 짚어봅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없다고 부모 소유의 상가에 불을 지른 30대 딸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2월 달도 짧은데 벌써 중순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말 시간 여러분들의 여유롭고 건강 좀 챙기시고 맛있는 음식 속에서 못다한 여러분들의 또 잔일도 마무리가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천천히 들어보시고 꼭 도움이 되시고 또 알찬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발표를 한 내용부터 짚어보죠. 한국의 유학생들의 비자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내용인데요. 일을 하다가 이민법의 위반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침이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서 유학생 등 재미 한국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15일 현지 시간으로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라서 한국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안전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제가 옆에 참고로 보여드리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대사관은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서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민에게 비자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에는 바로 시간에 맞춰서 신속히 갱신을 하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대사관은 또한 미국 내의 여행, 체류 중인 국민도 법적인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 연락처를 준비할 것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경미한 법령 위반은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미국 내의 불법 이민자의 단속 활동은 범법 행위의 이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더라도 음주운전 등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사관은 학생 비자 F1으로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과 노동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당국에 체포가 되거나 구금이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 영사접견권, 이 중요한 단어죠. 대한민국 영사접견권이라는 게 있고요. 원하면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우리 학생 비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 비자 유효 기간 꼭 참고를 하시고 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최근에 집에서 닭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닭을 직접 키우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의 반려동물 제품협회 최신 자료를 인용해서 이게 이제 APPA인데요. 약자죠. 뒤뜰에서 닭을 키우는 미국 사람들이 1100만 가구에 이른다라고 15일 전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닭을 키우는 가정이 580만 가구로 추산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수준이 늘어난 겁니다. 덕분에 닭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기 있는 반려동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다만 가게에서 계란을 사는 대신에 직접 닭을 키우는 건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악시오스는 지적을 했습니다. 뒷뜰에서 닭을 키워서 계란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암탉을 빌려주는 업체, 암탉을 빌려주는 업체도 있는 모양이네요. Rent the Chicken이라는 겁니다. Rent the Chicken의 공동 소유주인 젠 톰킨스는 날씨가 온화한 봄과 가을에는 생후 3년 이하의 암탉 2마리를 키울 경우 매주 8개에서 14개의 달걀을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닭장을 짓는 등 준비를 갖추는데 통상 $500, 한화로는 72만 원 안팎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이후에 모이값과 관리비 등으로서 매월 $20, 약 2만 9천 원이 지출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닭똥을 치우는 등의 수고까지 고려를 하면 지난달 수준으로 계란 12개 더즌의 가격이 $4.95, 약 7,1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경신을 했다고 해도 당장은 매력적이지 않은 방안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내 계란 가격은 지금도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데다가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키우고 있는 닭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계란 한 개당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처럼 안 키우겠습니다. 차라리 계란을 먹는 숫자 내 시간을 좀 줄이고 개수를 좀 줄이면 모르지만 그 번거로운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닭까지 키우는 시간까지 들이기에는 아직은 제가 해야 될 일도 많고요. 말을 한 것처럼 여기에서 닭 모이값도 들어야 되고 닭장 만들어서 그 치우기 위해서 아침마다 계란이 있는지 없는지 닭이 계란을 알을 낳는지 안 낳는지를 확인하면서 치워주는 거는 제 성격상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닭 키우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솔솔 재미가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닭을 키우면서 바로 낳은 알을 집는 재미와 그것을 바로 깨먹는 재미도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또 다른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한국의 은퇴자들의 주택연금 신청에 대한 신규 가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의 말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점차 사그러지면서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도 다시 늘고 중도 해지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한국의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의 12월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은 11월 달보다도 18.2%가 증가를 해서 1,507건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에 3월 1,606건 이후에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하는데요. 이 주택연금이라는 게 뭐죠? 바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살기만 하면 평생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선진국들은 다 지금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소유주택을 정부에 주는 대신에 해당 주택에서 그대로 살면서 주택 가격에 준하는 금액을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식으로 나눠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서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주택연금에 가입에 따라서 받는 월 지급금은 가입자뿐만이 아니라 배우자까지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달 지급됩니다. 많이들 추천하죠.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자식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자식 간에 내 자산, 부모의 재산에 욕심내면서 싸우는 꼴 보느니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 받고 남은 돈은 그냥 세금을 내고 재산세 또
그에 대한 유산 또 증여세 내는 것보다 그냥 가져가게 하겠다. 은행이 가져가게 하겠다. 이런 제도죠. 그렇다면 주택연금의 제도로서 실제로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모두 다르게 됩니다. 가입 시점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매달 받는 월 지급금이 높아지는 구조겠죠. 보유 중인 주택 시세와 연령 등에 따라 월 지급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시세가 6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55세 가입자는 다음 달부터는 현행 87만 3천 원보다 14,000원이 오른 88만 7천 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부부가. 시세 9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70세 가입자는 다음 달부터 현행 266만 원보다 17,000원이 오른 267만 7천 원을 받게 됩니다. 70세 노인이 현재 시세가 12억 원인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면 매달 죽을 때까지 327만 8천 원씩 주택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집 있는 사람들 얘기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마저도 허공에 떠 있는 플랜이 될 거고요. 현재 시세가 12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27만 8천 원을 받는다 그러면 상당히 윤택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트럼프의 재집권에 웃고 있는 나라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국 회사들입니다. 트럼프 이 시대의 미국의 화석 연료의 우선 정책과 캐나다를 상대로 한 관세 정책, 이란 제재 강화 등으로서 글로벌 액화 천연 가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액화 천연 가스가 뭐라 그랬죠? LNG입니다. 이 LNG 운반선, 천연가스를 싣고 다니는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입니다. 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 신규 건조 수요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는 겁니다. 10여 년 만에 우리 한국으로 다가온 조선업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한국 내 조선 3사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해군의 전투함, 구축함들 지금 한국에서 만들게 생겼죠. 16일 글로벌 조선 해운 투자 금융사인 클락슨 시큐리티는 글로벌 LNG 운반선 신규 수요가 2029년까지 최대 126척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이 조선주 주식 쪽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중단된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속속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LNG 운반선은 한 척당 2억 6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3,760억 원. 그렇게 달하는 고부가 가치의 선박이 되는데요. 가격대의 성능비, 즉 뭐라죠? 가격 대비 성능비, 가성비라고 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비.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조선소에 넘어간 컨테이너선과는 달리 LNG 운반선 시장은 한국의 조선사가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하는 LNG 운반선 750여 척 중에서 700척 이상을 한국 내의 조선 3사가 건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의 완전 커버를 다 하는 거죠. 750척의 LNG 운반선 중에서 700척을 대한민국이 만들고 있다. 저도 이 숫자는 몰랐는데 대단히 프라우드합니다. 최대 47조 원에 달하는 신조 주문이 국내에 조선사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한국 내 조선사 3사는 몰려드는 주문에 최대한 값비싼 배 위주로 주문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싸구려 안 받습니다. 싸게는 안 받겠습니다. 이 소리죠. 2011년 이후에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거둔 조선 3사 영업이익은 HD 한국조선해양이 1조 4,341억 원, 하나오션이 2,379억 원, 삼성중공업이 5,027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수익성이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 사람 중에서 또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8명은 금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80%이죠. 우리나라 부자 10명 중에 8명은 금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치솟으면서 골드바에 이어서 실버바까지 없습니다. 요즘에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죠.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풀이가 된다는데요. 투자처로는 금 보석이 311명 77.8%로 압도적인 유료를 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그림이나 도자기의 예술품이 있고요. 그 다음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원유, 구리 등 원자재를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작권, 미술품에 대한 조각 투자, 그리고 비상장 주식 순이었습니다. 총 자산이 많을수록 금에 대한 투자 비율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의 부자의 94.3%는 금과 보석 투자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총 자산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 미만은 81.9%가, 50억 원 미만은 66.5%가 집계가 됐습니다. 부자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안전자산인 금의 현재 가치와 장기적인 가치의 상승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 투자 의향이 있는 대체 자산의 유형으로도 금, 보석에 대한 선호도가 38%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금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 40% 이상은 금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해서다라는 이유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기대가 돼서 최근 금 시세가 올라서 원금 손실 위험이 적어서 등의 이유가 답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금 투자처는 골드바와 같은 실물 금이 65%이고요. 가장 많았습니다. 실물 거래 없이 자유롭게 투자 가능한 금 통장 36%, 금 펀드 26.3%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향후 금에 대해서 투자할 의향이 없다라는 반대의 생각의 부자들은 62%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유로는 금 가치가 너무 올라서 지금은 투자할 생각이 없다. 의견이 41.9%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기존의 투자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실물 관리가 힘들어서 금을 보관할 데가 없다. 보관 장소가 없다. 금에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변동성이 커서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쳐서 원금 손실을 위험을 피하고 싶어서 등으로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생각은 틀린데 요즘에 어쨌든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금값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골드바라고 그러죠. 골드바가 없습니다. 품귀 현상이죠. 세상이 참 각박하죠. 그리고 요즘에 취업 안 하는 자녀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지원이 없다고 부모 소유의 상가에 불을 지른 30대 딸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부모 소유의 상가에 불을 지른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힌 건데요. 인천 계양경찰서는 방화 혐의의 30대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57분쯤 인천에 있는 부모 소유의 건물 1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지른 뒤 도망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그러나 3층 상가 건물 중에서 1층 A씨 아버지가 사용하는 사무실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으로서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무실의 일부와 사무용품이 등이 탔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귀가하던 주택 주민으로부터 검은 연기가 보인다라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 등 인력 56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대를 투입해서 이 2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 12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휘발유를 이용해서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방화 이후에 도주한 A씨를 약 4시간 만에 경기도 김포시의 자택에서 검거를 했고요.
경찰은 인근의 폐쇄회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쯤 경기도 김포에서 A씨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에서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아서 불을 질렀어요 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다라며 60대인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다가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 키워놨더니 한다는 짓이 이 모양 이 꼴이면 앞으로 이 딸 자식을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업자득이다. 자식을 그렇게 키워놨으니 인성이 그 모양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식 아무리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을 해도 자식이 내 맘 같지 않게 크는 경우가 더 많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주말 시간에 여유롭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멋진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시간에 한 주의 멋진 일들이 시작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